조선 왕실 최대의 금기, 문종의 새 여인.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랑이었다. 조선의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모도 반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왕세자 문종은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으며 아버지 세종대왕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완벽한 세자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종의 세자빈들은 하나같이 비극이었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세자비는 주술로 패출되었고 두 번째 세자비는 궁중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세 번째 세자비는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번의 혼인, 그리고 세 번의 비극.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권력의 냄새와 궁중이 만들어낸 잔혹한 음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보다 복잡하고 소문보다 조용했습니다. 문종이 처음 혼인한 것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에게 간택된 첫 번째 세자비는 김씨였습니다. 명문가의 딸이었고 용모도 단정했으며 예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배필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사람의 본성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질투가 심한 여인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아내라는 자리는 그녀에게 권력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문종이 다른 궁녀를 바라보기라도 하면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밤마다 침전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다툼이 이어졌고 궁녀들은 세자빈의 눈치를 살피며 발걸음을 조심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이 총애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녀들 때문이라 여기고 궁녀들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매를 맞는 궁녀들이 있었고 이유 없이 쫓겨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세자궁 후원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횃불도 없이 궁녀 몇 명이 몰래 모여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를 목격한 내관이 급히 달려가 보니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세자빈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종이에 적힌 이름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종의 총애를 받는다고 여겨진 궁녀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건은 곧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주술. 조선에서 이보다 더 위험한 죄목은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 여인이 주술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세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첫 혼인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이 내려졌습니다. 김 씨를 패출하라는 명입니다. 김 씨는 세자빈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궁을 떠나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 문종을 향해 깊은 눈빛을 한번 보냈을 뿐입니다. 그 눈빛이 원망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문종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혼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문종은 그날 이후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궁궐이라는 곳이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홀로 책을 읽었고 낮이면 정사에만 몰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자가 더욱 성숙해졌다고 말했지만 실은 그저 마음의 문을 닫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세자에게 혼자 있을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실은 다시 간택을 준비했고 두 번째 세자빈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봉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 궁중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봉씨, 궁궐을 뒤흔든 금기. 봉씨는 미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세자궁에 들어온 날 궁녀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목선, 맑은 눈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자유로운 걸음걸이. 그녀는 다른 왕실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문종은 봉씨를 처음 보았을 때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씨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여인이었습니다. 김씨가 집착과 불안으로 가득했다면 봉씨는 오히려 무심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이라는 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했고 때로는 예법조차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씨는 거리낌 없이 문종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여염집 아낙네처럼 웃었고 때로는 대담한 농담까지 했습니다. 문종은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는 누구도 그에게 편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긴장을 풀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봉씨의 자유로움은 곧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즐겼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혼자서도 궁녀들과 함께도. 세자빈의 처소에서는 종종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내관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왕실의 법도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수군거림이 복도를 따라 퍼졌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봉씨에게는 특별히 가까이 두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상. 그녀는 젊고 총명했으며 봉씨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측근 궁녀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소상이 세자빈의 침전에서 함께 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밤에 다른 궁녀들은 모두 물러나는데 소상만은 남았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았고 침전 안에서는 낮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봉씨와 소상이 지나치게 가깝다는 것, 둘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 궁궐의 어두운 복도에서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내관 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문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세자빈 마마와 소상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문종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종은 예고 없이 봉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침전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안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종이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봉씨와 소상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봉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상은 황급히 일어나 바닥에 엎드렸지만 봉씨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사건은 곧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세종은 크게 노했고 신하들은 즉각 국문을 요구했습니다. 봉씨와 소상은 모두 신문을 받았습니다. 엄한 국문이 이어졌지만 둘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봉씨는 폐출, 소상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왕세자의 아내가 동성관계로 쫓겨난 사건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이 사건은 극비에 붙여졌지만 소문은 궁궐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자저하께서 복이 없다고, 아니 저건 세자빈이 미쳤기 때문이라고. 봉씨는 궁을 떠나는 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견뎌온 연극이 끝난 것처럼. 문종은 그 이후 오랫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혼자 책을 읽었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했으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세자궁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 안에서 문종은 점점 더 고독해져 갔습니다. 두 번의 혼인, 두 번의 실패,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여인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궁궐에서 사랑이란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고, 어쩌면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신에게는 평범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권씨. 그녀는 문종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했던 사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권씨, 궁궐에 온 봄. 권씨가 세자궁에 들어온 것은 조용한 봄날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봉씨처럼 눈부신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김씨처럼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아하고 조용하며 깊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곁에 오래 있어 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고유한 깊이가 있다는 것을. 문종은 권씨를 처음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세자로 대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침묵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 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권씨는 일상적인 말로 문종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말, 꽃이 예쁘다는 말, 차가 맛있다는 말. 그녀는 정치를 묻지 않았고 총애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문종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도 권씨를 깊이 아꼈습니다. 소원왕후는 권씨를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습니다. 권씨는 시부모에게 효를 다했고 궁중의 예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누구에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조차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세자빈 마마는 정말 다르다는 말이 궁궐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저런 분이 진짜 왕실의 어른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문종은 서서히 권씨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신뢰였으며 마지막에는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종과 권씨는 후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권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심이었습니다. 문종은 그 순간 자신이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여인 앞에서 솔직해졌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권 씨는 임신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세종은 기도를 올렸고 소원왕후는 손수 태교에 신경을 썼습니다. 문종은 매일 권 씨의 처소를 찾았고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속삭였습니다. 권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하를 닮은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권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라 불리게 될 왕자였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문종은 아들을 안고 기뻐했고 세종은 하늘이 우리 왕실에 복을 주셨다며 감격했습니다.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고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권 씨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후조리 중 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열은 내리지 않았고 권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권 씨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문종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권 씨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종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직접 키워야 한다고, 괜찮을 것이라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하를 만나서 행복했다고, 진심으로 행복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종은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왕세자가 소리내어 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에 그는 입을 꽉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궁궐 안이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권 씨, 훗날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3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문종은 그날 이후 다시는 예전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동시에 죽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잊지 못한 이름. 권 씨가 떠난 뒤 문종은 오랫동안 침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새로운 빈을 들릴 것을 권했습니다. 왕실에는 후사가 필요했고 세자에게는 보필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권 씨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의 옷, 그녀의 비녀, 그녀가 좋아하던 책,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궁녀들은 그 물건들을 치우려 했지만 문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라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밤이 되면 문종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을 보았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권 씨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궁궐은 너무 춥다고,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너무 외롭다고.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거듭 간언했습니다. 왕실에는 왕후가 필요하다고, 나라를 위해서라도 혼인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종은 완강했습니다. 내게는 이미 왕후가 있다고,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눈빛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살 의지조차 희미해져가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종은 정사에 전념했습니다. 백성을 돌보았고 법을 정비했으며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인정을 베풀었고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만 행복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단종을 불렀습니다.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미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권 씨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문종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점점 말라갔고 병들어갔습니다. 과로와 슬픔이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종은 권 씨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를 들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곧 그대 곁으로 갈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어이들은 휴식을 권했지만 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단종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을 향해, 동생 수양대군을 향해, 하늘을 향해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 아이를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아니,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문종은 권 씨를 따라간 것이라고. 그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끝내 궁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문종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3번의 혼인, 3명의 여인.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김 씨는 주술 혐의로 패출되었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녀가 정말 주술을 행했는지 아니면 그저 궁중의 희생양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은 승자의 것이고 패자는 침묵 속에 묻힙니다. 그녀의 질투가 병적이었는지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는지 이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 봉 씨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을 남겼습니다. 그녀와 소상의 관계는 금기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 역시 궁궐이라는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진실했던 사람을 찾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 원하지 않았던 자리, 사랑하지 않는 남자.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녀가 붙잡았던 것은 소상이라는 한 사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세자빈권 씨, 현덕왕후. 그녀는 문종에게 유일한 사랑이었고 유일한 위로였으며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마치 궁궐이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하늘이 질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종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권 씨를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약한 왕이라 했지만 어쩌면 그는 너무 깊이 사랑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보다 사람을 택한 왕, 왕관보다 마음을 선택한 남자. 궁궐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권력이 우선이고 혈통이 중요하며 개인의 감정은 사치입니다. 문종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명한 왕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주도 아닙니다. 다만 역사책 한 구석에 재위 2년의 짧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 단종의 아버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어 짧게 언급되는 이름.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궁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역모도 반역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종은 그 사랑 때문에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밤하늘의 별처럼 그는 조용히 빛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했던 여인 권 씨의 이름은 아직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현덕왕후. 문종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이름. 어쩌면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권력도 왕관도 궁궐의 높은 담장도 이길 수 없는 것.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것. 문종과 권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비극이었지만 아름다웠고 슬펐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전해집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다음 이야기에는 믿었던 친삼촌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조선시대. 단종의 여인들과 함께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